표심을 완전히 등지고서는 당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흐름이 완화될 기조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당분간 우상향입니다. 아, 당분간. 네. 자, 이번에 부동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 올해 이제 부동산 정책 3개 나왔죠. 627, 97, 10, 15. 그리고 지금 12월 말입니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 어떻고, 사람들 심리,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그냥 얼음땡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현금 있는 사람들은 뭉칫돈 들고 와서 네.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대출을 껴서 집 사러 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었기 때문에 네. 전체 거래량은 예전만 못해요. 지금 대출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거래량이 예전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놀라울 정도인가, 야, 2억이 맥스인 이 대출 규제 속에서 최상급지 아파트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 거래량이 나온다고, 그리고 이걸 현금을 들고 와서 그냥 제가 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견주하게 있다? 자, 이것은 이미 시장에서는 많은 시그널이 확인된 것 같아요. 실수요를 하겠다는 사람들 입장에선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 돈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게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바로 그렇다 보니까 아직 12월 말이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말까지의 통계를 기반으로 했었을 때 이번 1년이 역대 최고 연간 상승률을 기록한 해가 돼버렸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연도가 뭐 특정 정권을 언급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모두 문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저도 봤습니다. 네. 그 기사. 예, 그런데 지금 1등이 바뀌어버렸고 문 대통령 시절이 2등, 3등으로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그 기록도 이번에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은 그냥 시장에 확실한 컨센서스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 집값이 더 가는구나. 그래서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직접 언급한 거죠. 서울 수도권 집값 대책이 없다.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 의도와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우리 국가 수반이 대책이 없다라는 게 무책임한 표현으로 했다라고 믿고 싶지 않아요. 아, 그렇게 믿어버리면 또 이게 참. 뭐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아, 그럼요.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힌다라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도 정신건강에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발언이 시장에 너무나도 큰 메시지를 줘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만든 건 사실이에요. 본인도 너무 잡고 싶은데 답답하네요를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마저도 대책이 없대. 여기에 방점을 찍혀버린 거죠.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모든 거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계속 더 가는구나 집값.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묘수는 안 나오는 건 사실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라도 적어도 이번 정권이 다 끝났을 때쯤에는 그래도 야,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좀 해결한 것 같은데 이 소리만큼이라도 얻고 나가자라고 노력을 좀 하시려는 행보가 좀 보여갑니다. 그렇게 행보를 보여가는 첫 번째 요소가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정권들이 일반적으로 추진해왔던 수요를 누르고 다양한 규제를 하고 공급을 더 높일 수 있는 것들도 좀 막았던 그런 행보들을 좀 바꿔서 공급을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 얘기는 적어도 공급을 하는 데는 아무리 못해도 3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해요. 그러면 이 3년 이상의 시간이 나중에 걸리더라도 결국 그 정부에서 적지 않은 물량 공급해놔서 그 다음 정부에서도 그래도 계획대로만 가면 그래도 꾸준히 집값이 안정화되겠네. 이 소리는 듣도록 조치를 하겠다. 저는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싶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정신건강이 좋아야죠. 대책 없다라고 국가수반이 얘기했다고만 믿어버리면 그거 어떡합니까? 근데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하는 부작용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거주자의 자유를 묶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많던데. 이거 부작용이죠.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미봉책이지. 이사도 못 가게 하고 거래도 못 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집을 새로 사고 싶어도
팔 수도 없고 그렇죠. 살 수도 없고 이게 진짜 거주 이동의 자유를 많이 옥죄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정책을 입안할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공부를 하던 해외에서 공부를 하던 어느 지도 교수님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학교에서 가르칠 때 꼭 얘기하는 게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감이에요. 국가를 못 믿겠다. 국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했었을 때 누가 온전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는 뭔가 정책을 미리 예고해야 되고요. 자, 저희가 최소 한 달 드리겠습니다. 한 달도 원래 짧아요. 몇 개월 드릴 테니까요. 그 뒤부터는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사 갈 분들 다 이사 가시고 파실 분들 빨리 파시고 다 어떻게 정리하세요. 괜히 나중에 뭐 원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도하고 유도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부동산 부분에 민감한 것도 있고 또 워낙 기민한 또 기질도 있다 보니까 정책 발표 나고 나면 그 한두 달, 그 세네 달 사이에 집값이 또 그 사이에 또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책 발표하고 주말부터 시작하자. 월요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버리니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계약서 쓰고 왔는데 갑자기 대출을 못 받게 돼서 그 계약금 날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적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그잖아요. 계약금 한두 푼도 아닐 거고. 자, 그러면 아니 국가의 부동산 그 안정화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 이 소는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정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저는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왜 민주주의 하려고 하고 민주화된 국가를 만들려고 하죠? 그 선의의 한 사람의 피해자를 막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정부 시절에 야, 얘 간첩이야, 잡아 해서 반평생을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잠실 쪽에 그냥 그 농사 짓고 살던 사람에게 국가가 거기 아파트 단지 개발한다고 거기 원래 원주민들에게 경기도 광주로 이사하시면 돼요. 저희가 다 거기 터 만들어 놓고 주거 환경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해놓고 경기도 광주에 아무것도 조성 안 해주고 정말 죽을 고생하게 만들었던 것도 국가가 사기친 거잖아요. 바로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그 공권력에 의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받게 만들 거냐. 바로 그런 걸 막겠다라고 비효율성도 있고 어찌 보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지리해지는 단점도 있지만 민주주의 한 건잖아요. 그렇게 한 건데 다시 옛날처럼 대를 위해서 그 계약금 날린 거 그 정도는 감내해 주셔야죠. 이게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잡아야 된다,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무리 중요한 거라 하더라도 소소한 사람 희생하는 거 감내하고 하자? 자, 이거 진짜 이건 전 동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보신 분에게 그러면 누가 찾아와서 구청 공무원이 찾아와서 이번엔 죄송하지만 귀하께서 손해를 보실 차례가 됐어요. 이번 계약금 3천만 원 넣으셨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갔다. 그래도 계속 이걸 올바른 정책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 그럼 그건 애국자시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아까 3년 걸린다 해주셨는데 구치 부동산 대책이 공급이었죠. 그러면 정책대로 간다면 29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 정책대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급이 잘 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모두가 어느 정도는 납득하고 웃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저는 강남 3구나 아니면 서울에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을 전부 투기 세력으로 보면 안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투기 세력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요?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있어서 그런데 어떤 분들이 대부분이냐면 예전에 정부에서 잠실에 아파트 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 아버님이 그때 서민 아파트로 잠실 장미 아파트 들어가서 수십 년 살다가 이제 집이 우리 가족 재산이라고는 그 아파트 하나인데 그거 재건축하면 그걸로 저도 장가가면 조금 뭐 해주신다고 하고 아버지 노후자금도 하려고 한다. 이게 어떻게 투기 세력이죠? 평생을 그냥 거기서 계속 사셨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재건축되면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 살면서 여기다 중도금 이자 납부하면서 투자했던 거에 대해 다시 수익 실현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으니 아들아 그 다음에 며느라 우리 미안하지만 여기서 다 같이 살면서 몇 년 더 버텨보자 하면서 녹물 먹어가면서 버틴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 다 투기 세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럼 무슨 소리냐? 이분들도 재건축을 해서 뭔가 좀 남아야 재건축에 동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재건축을 해서 또 남겨야 될 사람이 건설회사잖아요.
아니 건설회사는 사기업 아닙니까? 사기업이죠. 영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조성 계획들을 보면 너무 공익적인 것들에 대해서 푸시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직접 개발 주체는 LH가 하고 민간 건설사들은 시공의 역할만 해라. 그럼 네. 민간 건설회사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건설회사도 직원들 데리고 올해 사업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LH랑 안 끼고 자기가 단독으로 시행이나 시공하는 사업은 마진이 클 건데 LH와 같이 정부랑 해야 되는 사업은 마진이 약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느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죠? 개인이 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죠. 그 다음에 정부는 이제 새로 시공한 것에 대해서 LH 브랜드면 사람들이 선망을 안 하니 민간 아파트 브랜드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민간 브랜드인 레미안 브랜드 사용하고 자이 브랜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 민간 건설업자에게 그 회사에게 브랜드 사용료로 엄청난 돈 줄까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 건설회사 입장에선 괜히 거기에 끼고 싶지 않겠죠. 네. 그 다음 또 얼마 전에 또 이런 얘기들 오고 가더라고요. 왜 공공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후미진데 원거리인데 조망 안 좋은 데 사느냐. 그런 사람들이 좀 좋은 단지에 살면 좋은 거 아니냐. 그 선한 취지에 누가 뭐랄까 다른 의견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 그게 실현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공약이나 대안도 같이 만들어 주셔야죠. 안 그러면 그 이상만 푸시하면 또 이번 정권이 계속되는 거 아니니까 다음으로 미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어느 국가가 공공임대 성격의 그 입주자들에게 더 좋은 조망권을 허락하면서 건설 개발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던데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처럼 만민 평등을 지향하는 공산권 국가조차도 천안문 광장, 자금성 보이는 조망 좋은데 이런 데는 당연히 비싼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만민 평등을 지향하는 곳도 그런데 그 조망 좋은 데는 임대 아파트 사람들 살게 하고 원래 거기 조합원들은 그 뒤를 살게 한다? 예를 들어서 그게 재건축이 빨리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2029년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이 잘 되면 그럼 집값이 안정되느냐 그 질문 주셨는데 저는 이 상태로는 공급이 잘 될 가능성이 잘 안 보인다. 대폭적인 수정 보완도 필요하고 그런 이상적인 지향점을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게 모두가 수긍이 되고 실현 가능한 세부적인 정책으로 저한테도 관련 전문가들인 저에게도 보여주셔야 이 정도면 진짜 공익성도 담보하고 그 다음에 사업성도 있어서 되겠는데요? 이런데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얘기 편하게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호성, 비전만 얘기하는 걸론 저도 긍정적인 얘기만을 해드릴 수는 없네요. 저 고강도 규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했는데 이 거래 절벽은 그럼 내년에는 계속 이대로 가는 건가 아니면 좀 이제 풀리나요? 그리고 거래량, 호가, 실거래가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 집값이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표는 뭐가 해당될까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이거 상승이 말하기 힘들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니까요. 네. 대출을 이렇게 안 해주고 현금 박치기로만 거래를 거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온 것은 만약에 토호제도 풀고 대출 규제를 풀고 이렇게 됐었을 땐 상당히 많은 거래들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네. 통계라는 게 이제 해석의 범주에 대해서 갈리는 거니까 그건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상승 여력이 꽤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문제는 내후년부터의 본격적인 공급 절벽입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물량이 생각보다 반해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역대 우리가 계속 서울에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숫자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공급되는 거 가지고 커버가 안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웃돈 주고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거래를 못하게 눌러서 이 정도인 것이지 이거 지방선거 앞두고 약간 풀었을 때는 다시 굉장한 우상향을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서 이사도 못 가고 매각도 못 하고 매입도 못한 분들은 이번 선거에서 단죄하겠다 걱정이 되니까 또 정부발 누군가는 선거 전에 토호제를 비롯해서 일부 규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국토부에서는 아니다 우리 아직 그런 거 논의한 적 없다 이런 지금 다른 메시지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교통정리를 못하고 있다.
너무 갈짓자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서울 오세훈 시장님이 토제 풀 때 된 것 같다는 뭐 그런 비싼 코멘트를 하셨죠. 그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또 불편한 진실이에요. 가장 부동산의 호재가 많이 쌓였었던 시점은 대선 직전, 지방선거 직전입니다. 이때가 가장 부동산 호재들이 정책적으로 쏟아져 나와요. 어딜 개발하겠습니다. 지하철을 더 놔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심의를 빠르게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패스트트랙을 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굉장히 좋은 마천루, 마중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지선과 대선 전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지선이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적 이슈들까지 가미해서 내년, 내후년 상승이 점치고 있는 분들이 더 많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이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어떤 것들 좀 펼칠까 전망해 주신다면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뭐 대책이 없다고 말씀은 했지만 그래도 대책은 낼 텐데 결국 뭐 보유세 인상으로 갈까요? 보유세는 논의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려면요. 네. 적어도 보유하는데 계속 부담감을 가중시킨다는 거니 그 세금을 피하고 싶으면 이제 보유하지 마세요. 파세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팔도록 하려면 양도세율을 좀 낮춰줘야 되죠.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둬야지 팔지도 못하고 보유세만 올리고 양도소득세도 올려버리면 이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분명 양도소득세는 좀 낮춰주고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보유세라는 것도 사실 기본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이 내는 재산세는 올릴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세를 올렸다가 선거 앞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재산세를 올려버리면 그 선거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1주택자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산세가 아닌 형태의 보유세만 올리려고 할 텐데 자 그러면 그건 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양도세를 낮춰주면서 보유세를 더 올리려면 이 금액이 전체 세수입에서 대차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양도세는 사실 전국에 적용되는 세율인데 그걸 약간만 낮춰주더라도 그걸 위해서 올려야 되는 보유세 비중이 꽤 커지거든요. 그러면 안 맞아요. 세수도 펑크예요. 네. 그러면 이 세금 부담을 생각했을 때 보유세 함부로 올리겠다는 소리 못할 것 같다. 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 내부에서 저도 다양한 의원님들이나 정부 내부 관계자들하고 전문가 중에 하나니까 가끔 소통할 거 아닙니까? 네네. 보유세 할 테니까 국회 공청회 좀 나와주세요, 교수님. 아니면 저희 포럼할 건데 보유세 의견 좀 해주세요. 패널 토론 나와주세요. 발제해주세요. 아직 없어요. 보유세 얘기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뭘 펼칠까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보유세 얘기는 뒤로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유세에 대해서도 참 안타까운 게 부동산 시장을 조망하는 전문가들 중에서 보유세가 그동안 우리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탑 키워드 중에 보유세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네. 사실 그동안 다양한 논거에 있었던 정책들도 해봤는데 네. 워킹이 안 되니까 보유세 올려야 됩니다. 이걸 요즘 아젠다로 끄집어 올린 거예요. 우리 2년 전 유튜브, 3년 전 유튜브, 1년 전 유튜브에서도 저에 대해서 보유세에 대해서 물어보는 유튜브 채널이 없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하도 안 잡히니까 보유세 아젠다가 모든 걸 다 잡아먹었어요. 자, 그 얘기는 조금 좀 제가 달리 표현하면 보유세가 모든 거에 만병통치약도 아닌데 이 논의만 간 것도 프레임을 그냥 이걸로 가버린 것도 전 참 이게 사회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세를 중장기적으로 올려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샥을 주는 건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보유세는 대안도 없고 공급 대책 나온다고 했는데 네.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낸다고 했는데 이것도 느낌상 내년 초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공급도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좀 말이 세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에서 좀 괜찮은 대책, 그리고 우리 같은 그냥 바깥에서 떠드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튜버들, 그냥 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이번 거는요 저희가 이거 아닙니다 얘기하기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것까지 차라리 기다리게 하는 게 이제는 좀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627, 또 그 다음에 10, 15, 그 전에 9 뭐였죠? 하여튼 97. 네, 97. 그때마다 저도 얼마나 피토하면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집값 오른다. 저희 김작가 TV에서도 제가 이거 소용없습니다. 또 오를 것 같은데 몇 번 얘기했어요. 네. 저라고 국가 비판만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잘못되면 저한테도 다 손해, 국민 다 손해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저희 모두 손 한번 걸어주세요.
국민들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건 괜찮은 정책인데요. 내주시길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정책이 나올 게 없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아직은 안 나왔잖아요. 네. 뭘 내놔야 비평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상되는 정책은 있을 거잖아요. 있는데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한테도 물어보신 한 과가 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세게 원래 저는 평화주의자라서 아시잖아요. 남한테 이렇게 나쁜 얘기 잘 안 하는 남한테 스타일인데 항상 좋은 얘기 하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은 좀 세게 말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네. 자,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 네. 많이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수도권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죠? 당분간 우상향입니다. 당분간. 네, 특히 전월세 금액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이게 도대체 제가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나가서 말씀드렸지만 누굴 위한 정책이냐. 유주택자를 잡아서 무주택자를 위하는 정책도 아니지 않느냐. 네. 전세가가 올라가고 월세가가 올라가면 도대체 뭡니까? 그렇다고 무주택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서 집을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든 것도 아니고 에브리원 대출 규제를 해버렸으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6, 7 대출 규제였죠. 10, 15가 뭐 토지라든가 투기 가열지구 이런 거였는데 이걸 좀 풀 수도 있을까요, 내년에? 풀긴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요, 안 풀면 한쪽 정당에서는 선거에 본인들이 당선될 수 있을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워낙 그 근처에 잘 안 가는 스타일에서 제가 익명을 하겠습니다. 그 정당은 그동안 그 정당 출신에서 서울시장 당선된 사람들은 모두 용병이었어요. 자, 보세요. 조순, 서울대 교수 출신이었어요. 네. 고건, 행정관료 출신이었어요. 박원순, 시민단체 대표 출신이었어요. 내부의 출신으로 내부의 힘만으로 서울시장 당선시킨 경우가 최근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정당의 골수 지지자들 플러스 알파의 힘이 필요해서 외부의 전문가나 외부의 새로운 얼굴로 수혈을 받아서 그 힘빨로 당선을 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간신히 서울시장을 당선시켰는데 그런데 이렇게 초특급 부동산 규제로 서울시장 당선을 희망한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의 유력 후보자로 언급되는 분도 어떻게 보면 정당인이라기보다는 행정관료 출신이잖아요. 구청장 출신이 유력하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신선한 인물을 안 치고 그 사람에게 힘빨을 주려면 뭔가 서울 시민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약이 필요한데 그중에 부동산을 빼고 뭘 더 할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흐름이 완화될 기조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네. 그리고 반대쪽 대척점에 있는 오세훈 시장은 벌써 슬쩍 얘기했잖아요. 토호제 나는 풀려고 하는데요. 그럴 생각이 있는데요. 풀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정부 출신의 어떤 후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서울의 집값들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었는데 저 친구 때문에 안 되나 보네요 하면 선거 결과가 그잖아요. 이미 자가 보유율이 50%가 넘었어요. 그러면 집 있는 사람들의 표심을 완전히 등지고서는 당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있어요?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투표율은 어디가 더 높은지 혹시 그런 것도 데이터가 있긴 한가요? 당연히 조금은 있죠. 가름할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기성세대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20, 30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0, 30대 투표율이 얼마나 높았느냐가 집 없는 사람의 표심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무주택, 1주택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년에는? 일단 지금은 뭘 할 수가 없어요. 대출도 안 해주죠. 살 수 있다면 그래도 사야 되나요? 현금이 있다면?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네. 제 김작가 TV 나온 지도 이제 한 3, 4년 되지 않았나요? 그때마다 항상 집은 늘 사야 된다고. 네. 그냥. 네. 만약에 제가 3년 전에 투자 목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실수요. 네. 그렇죠. 실수요로 그때 여기 집에 아버지랑 우리 다 같이 얘들아 우리 여기 우리 집이야. 우리 이제 앞으로 여기서 니들 대학 갈 때까지 사는 거다 하면서 마음대로 낙서하고 멋지대로 마음대로 해 하고 그냥 실수요로 그때 그냥 어딘가 서울에 어디 사셨으면 지금 꽤 올랐을 거 아닙니까? 엄청 올랐겠죠. 그러니까요.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투기로 사지 마십시오. 연끌로 무리하게 사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살 곳도 아닌데 그냥 유망하다고 사지도 말아주세요. 대신 실수요라고 생각되시는 분이면 지금도 사셔도 됩니다. 사도 된다면 서울 경기도에서 혹시나 좀 어떤 지역
뭐 동네까지 못 굽어도 조금만 크게 어디가 조금 잠재력이 있는 지역일까요?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가 다른 사람도 살고 싶은 동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죠. 아. 이 자꾸 투기를 조장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남들도 사고 이 싶은 나쁜 지역. 사람이네. 아마 정보를 주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이 키워드. 댁이 어디세요? 저 어딘데요? 오, 좋은 데 사시네요. 네. 요 정도 소리 들을 수 있으면 네. 지금 사셔도 됩니다.